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책임 있는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의 제목을 변경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 자전거의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조대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석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송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산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권리 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행정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관련 의견 제시권과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해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김산수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그 치료비만 그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안전사고 났을 시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그 기준을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 도로로 개척된 우리 평택시에 자전거 도로라고 이렇게 개척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만 이용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요?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도로만 자전거 무한정으로. 도로뿐만 아니고 무한정으로.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우리 시민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지금 자전거 사망부터 해서 후유장애 그리고 이제 위로금 또 자전거 사고 벌금도 지원해주고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주고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좀 특이하게 좀 지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자전거도 체육으로다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체육 자전거는 이제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축구, 야구, 뭐 배구, 뭐 족구 여러 가지 그 체육인들이 계신데 자전거 동호회도 그 체육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에 사이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전거 축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으로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우리 자전거 도로의 그 안전사고는 좀 혜택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망이 잘 돼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도로교통 그 교통 수단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사항을 좀 고려해서 보험을 아니, 추가하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이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안전보험도 들어주고 평택시에서 이런 건 다 좋은데 다른 종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뭐 축구나 예를 들어서 뭐 족구나 뭐 배구나 이런 구기 종목의 동호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같냐? 요거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개별 보험들이 있어요. 축구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기 축구라고 그러죠. 조기 축구, 생활 축구 이런 분들은 운동에다 다치면 그 보험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육 활동하다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평택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안전사고 났을 때는 평택시에서 의무로 치료해줄 의무가 있어서 보험 혜택을 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무한정으로 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치면 다 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 한도가 무한정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저희가 같은 경우에 연 한 3억 3천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손해율을 보면은 100%가 지금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재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 활동을 넘어서 이동 수단이고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보험은 이동 추가로 수단위로 따진다고 하면은 킥보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 수단위로 말씀을 하시면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책임보험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다 그쪽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이거 다른 그런 그 종목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조금 형평성이 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우려스러운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기 요지는 지금 좀 강화된 거죠. 의무를 좀 부여하는 거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하고 또 시장에 어떠한 규정을 좀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맞습니까? 여기 근데 보험에 관련해서 대인 사고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무 조항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포인트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내용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이제 대인 보험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험을 보면은 자전거 사망 사고라든지 후유장애,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뭐 형사 합의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전거를 타다가 대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인 보험까지 추가가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규정을 넣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보험이 좀 저희 조례 개정이 좀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은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추계고 대인 보험이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추계 보험이 별도로 좀 있어야 되겠다.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 이게 빠져 있어요. 그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행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뭐 지급받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제외하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에서 다칠 경우에 대인에 해당이 되죠. 이제 이런 경우는 시민 안전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한번 추계를 해서 보험회사 한번 물어보고 어느 정도가 추가가 되는지 한번 저희가 금액을 한번 산정을 그래서 한번 여기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추계 보험까지 해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29년도까지 가능한 조례인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대인 보험인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잖아요. 그 김산수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는 건데 진짜 포인트가 빠져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확장성을 좀 네. 고려해서 할 수 있다로 지금 좀 봐서는 해놓은 것 할 수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3억 3천 가구도 25년도에 3억 3천 가지고도 보험회사가 과연 이 보험을 채택을 할지 또 의문인데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네, 의원님. 김수현입니다. 지금 보험에 대해서 지금 그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전거 보험 사고 시 대인 보험은 그러면 그 시민 안전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인은 네. 본인은 본인이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자전거 보험에서 되는 거고 자전거로 인해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대인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민 안전보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그 특약사항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의 상응한 것 같아 갖고 제가 여쭤본 거고 이 시민 안전보험의 가입 인원수는 우리 이제 뭐 64만 뭐 인구 올라오면 인구를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자전거 보험 가입 인원이 보면 대부분 55만 원, 55만 명, 57만, 58만, 59만 이렇게 이
인원이 다 자전거를 탄다고 예상을 하고 이거는 가입 인원의 예상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죠? 산출은 일단은 그 외국인 포함해 가지고 지금 64만 거의 되잖아요. 그 그 시민 인원이 잠재적으로 자전거를 다 타는 거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도 이분들이 다 자전거를 100%다 탄다 그러면 이 보험 가지고 안 되죠. 근데 그 타더라도 이분들이 그 타도 사고가 나는 비율이 이 손해사 그 보험사별로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면은 이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자전거 탈 거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64만이라면은 한 요 정도 특이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 2천만 원 주고 나머지 뭐 후유장애 뭐 이런 거 주고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4만에 한 3억 3천만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자전거 인원을 산정을 뭐 자전거 총 시민이 64만이다. 거기에 뭐 자전거 타는 인원을 50%를 잡는다, 30%를 잡는다 이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험회사에 책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한 인구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일단 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뭐 저도 좀 대표 발의에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한 가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험료가 지금 3억 3천으로 일단 25년도에 책정을 했죠, 추계. 근데 이걸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 갖고 뭐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게 보면은 보험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소급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례 보면은 3년 전 거까지 청구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금 그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이 작년에 계약한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그 손해사를 그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손해 비율은 이 카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회사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올해는 했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아까 김승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보험료 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분명한 말씀드리는 거는 100%를 지금 넘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3년 전까지 다 소급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은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서 못했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무튼 뭐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 금액은 3억 3천 갖고 과연 이게 한 해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가입을 할 때는 아마 보험회사가 이 금액 따따블로 들어간다 해도 아마 보험회사가 쉽게 받아줄 리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우리가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만약 음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도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지급할 때에는 일단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일단 확인해서 사망 사고나 뭐 큰 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나와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확인됐고, 근데 그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런 그 자전거 탄 사람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그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보행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 부분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후에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경찰하고 그 사고 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다 명확하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될지, 아마 이 기준들은 제가 뭐 명확하게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남영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안 하고 일반 차도로 다닌다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도 지급을 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은 우리가 음주라든지 안전모 착용도 안 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를 내려서 걷지 않고 타고 가다 사고를 났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준다. 이 부분에서는 깊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런 조례는 좋긴 한데 이에 따른 파급도 다른 보험도 아마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종목들이 아마 부합해서 이거 아마 저희들도 조례를 내달라고 분명히 할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래도 시민 전체가 한 번은 우리 뭐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한 번씩 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불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교통위반 신호를 했는데 보상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 자전거에 대한 우리가 좀 뭐 통행이라든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와 함께 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할 때 그런 안전 보장구 출시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교육들 통해서 하고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보험료가 좀 지급이 좀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보험료가 좀 합리적으로 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도 자전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뭐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 사정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많은 복지들도 실은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추계를 담을 때는 충분한 좀 대안을 갖고 다시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플러스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안전 시민 의식 홍보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타야 안전모라든지 우리가 음주라든지 기타 자전거 도로 잘 이용을 했을 때 보험을 좀 가입해 줄 수 있다. 보험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좀 같이 곁들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우리 뭐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그 뭐 시민분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저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평택은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 일반인 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지리적 또 뭐 또 우리 강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 평택이 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좀 평택이 자전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전거가 이용들이 잘 되고 평택은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도시다 해서 평택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서도 평택에 실제 오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택에 와서 자전거 타면서 그 뭐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도 좋다고 이런 부분들이 뭐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전망과 비전을 좀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여기 또 담당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유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럼 기존에 이제 뭐 시장
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제 일정하게 좀 강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 김산수 의원님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그 책무도 해놨잖아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책무도 달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전거 보험을 기존에 우리가 한 게 최초로 한 게 22년부터인가요? 이게 그 전에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때 근거는 이 조례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법만 가지고도 뭐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자체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를 좀 두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우리가 그만큼 관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시민분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이런 근거가 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좀 분명히 둔 거라 저는 그 상당히 좀 진전된 조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그 우리 건설 협동국에서도 다른 사업들도 이 법적 근거만이 아니라 이 조례도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뭐 발의하고 하지만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보완하는 작업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보험이나 또 아까 시민 안전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 좀 총체적으로 봐서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뭐 아마 그 보험 약관이 보통 뭐 책 한 권 되는 약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면책이나 또 그 자기 책임에 따른 뭐 그 삭감하는 뭐 그런 조항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일일이 아시지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좀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그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그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잘 뭐 개정한 부분 속에서 좀 더 시민분들이 좀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아까 말씀하신 22년도에 처음 시작됐고 그 시민 안전보험도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그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 또 혜택이 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끝나면 한번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겸 네, 한 의원님.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7조 2항에 보면 대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 줄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확장성을 갖는다고 보면 지금 사실상 요즘에는 자전거 가격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아요. 그 또 어떻게 보면 대인 약간의 상처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대물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을 갖는다면은 대인 대물을 함께 좀 넣어서 할 수 있다라니까 이건 그때 보험사와 협의에 따라서 우리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우리 저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책무를 좀 강하게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좀 많게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인 대물을 함께 더 넣는다면 확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시민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도 있지만 각자 개인들도 자기 보험들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게 이제 예산이 왜냐면 수반되는 거라. 그러니까 방향은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인 대물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거 우리 시는 요 정도까지 책임지겠으니 나머지 넘는 부분은 좀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은 미진하니 요건 좀 개인분들이 좀 분담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건 좀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속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게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보험과 우리 시에 있는 보험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균형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고 사전에 점검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용에 다 동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이제 자전거 이용자의 귀책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건 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고요. 일부 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는 굳이 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안전모 착용 필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중대 기책 사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약관에는 상세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사안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좀 발췌하셔서 정리를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고민도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교통법 교통 관련한 법령 준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약관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물 보상도 해주는 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 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진단 우리가 4주 이상부터예요. 진단 2주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 4주가 나와 있는데 이 사고 나면은 보통 이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험에서 시민 안전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중복해서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 안전보험제에서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들 큰 부분들은 자전거 보험 쪽에서 좀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보고 싶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쪼록 저는 이제 이왕 우리가 자전거 보험 활성화한다고 하면 제대로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대물 지원해주면 더욱 자전거 활성화 되겠죠. 그런 부분 많이 참작해서 과감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시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대물 대인 관계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가 소요되는지 한번 보험회사 쪽에 문의해서 이 자료는 의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